이제 전 세계 114개국에 걸쳐 확산했고 이들 국가에서 확진자만 총 13만 4천여 명, 사망자는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언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내 확산세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유럽 현지부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있는 김자영 PD 특파원, 이번 유럽 상황부터 일단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12시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7,660명, 그리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250명이 늘어난 1,266명입니다. 또한 스페인은 확진자 5,000명을 넘어섰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3,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연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 이동 제한, 국가 봉쇄라는 초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교도소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사회 혼란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전국에서 이동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다시 이틀 만에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식당을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가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들의 불안감도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Stiamo affrontando un'emergenza nazionale. Saranno quindi da evitare su tutto il territorio della penisola gli spostamenti. Chiudiamo però negozi, bar, pub, ristoranti, lasciando la possibilità di fare consegne a domicilio. L'effetto di questo nostro grande sforzo potremo vederlo solo tra poche settimane, un paio di settimane. 지난 주말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이곳. 인구 300만 명이 사는 밀라노는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가끔씩 거리에 보이는 시민들은 장을 보기 위해 나왔거나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Come vedete sono munita di questo che non piace proprio mettermelo. Io non ho nessuna patologia e me la metto perché per gli altri e per me stessa, prima cosa. E poi ho anche paura. 전국 식당과 상점의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 하루 전날 문을 연 한 식당에서도 손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최근 작성된 주의사항만이 시선을 끕니다. La situazione attuale è perché la gente ha paura di uscire, ha paura di contrarre il virus, ha paura di salutarti, ha paura tutti. C'è una paura tremenda. 지난 10일부터 전 이탈리아에 내려진 이동 제한령은 6천만 국민을 집안에 가두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업무상이거나 건강상 등의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206유로 약 2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과 국내선 운항도 상당수 취소됐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은 발이 묶일 것을 우려해 서둘러 떠나고 있습니다. Ho arrivato lunedì e già ritorno in Brasile. Non posso andare né a Venezia, né a Firenze, né a Roma, né a Napoli. 수도 로마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는 출입자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 교민이나 유학생들도 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Questo periodo è un po' pericoloso in Italia, quindi vogliamo ritornare in Cina perché adesso la Cina ha già controllato il caso, quindi per noi la Cina è meglio, è più sicuro per noi. 그리고 앞선 8일 이탈리아 전역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들의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Per quanto riguarda altre restrizioni, il colloquio viene fatto soltanto con una familiare per volta. 이 폭동은 하루 사이에 전국 27개 교도소 약 6천여 명의 수감자에게 퍼졌습니다. 이들은 매트리스와 침대 시트에 불을 질렀고 의무실을 공격하거나 교도소 지붕을 점거하고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교도소 바깥에서는 수감자들의 가족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태는 9일까지 이틀간 이어졌고 수감자 중 13명이 의무실에서 탈취한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탈옥한 수감자들 중 아직 찾지 못한 10여 명은 현재까지도 수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목요일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사에서 의미심장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In questo momento di pandemia, per gli ammalati, per i familiari, per i genitori con i bambini a casa, ma soprattutto io vorrei chiedervi di pregare per le autorità. Devono prendere la decisione su queste misure, che si sentano accompagnati dalla preghiera del popolo. 지금까지 PD특파원 김자영입니다. 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직접 그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도쿄의 이호경 PD특파원, 이 조치 시행 6일째인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성급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방역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아베 정권의 독선적인 행보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구체적인 대응책도 없는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호경 PD특파원 역시도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일 양국의 입국 검역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갔기에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한국과는 달리 일본 검역 당국의 관리나 정보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국의 입국 검역 과정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両国からの入国者に対する検疫を強化し、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し、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나흘째인 지난 목요일 나리타 공항을 찾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대부분의 승객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내려야 하고 승객들은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한 후 특별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로 갈까요? 네. 설치하신 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일본에서 온 승객은 공항에서 의무적으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자가진단 앱을 이용해 2주 동안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증세를 매일 입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리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이호경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입국자 본인의 연락처뿐 아니라 2차 연락처마저 확보합니다. 입국 검역 절차를 강화한 한국은 일본과 달리 격리 조치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가는 거 지금 뭐뭐 탈 수 있나요? 오늘 도쿄 나리타로 가는 건 총 3편이 나가고요. 제주항공 도쿄로 가는 거, 대한항공은 호놀룰루 가는 길에 이제 도쿄를 경유해서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잘항공으로 도쿄 나리타 가는 게 총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 낯설어 보이는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今観光しててで帰ります日本に。じゃあこれから日本に行かれてどうする予定でしょうか？日本に帰ったらとりあえず自宅で2週間ぐらい待機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日本に帰ったら逆にその日本人の方が韓国に行ったからって冷たく当たってきたりしたら困るなっていうか、それも心配ですね。 일본의 북쪽 아오모리에서 온 리리카 씨는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걱정입니다. しかも今東京と関西の
成田とそこしか韓国に飛べないってニュースでやってたので、まあ、東京に来ました。なるほど。バスとか地下鉄乗れないというこ乗れないっと。て言ってたので、それはまあ一応どうしようかなと考えて、姉の家に2週間いるのもまあ一応視野に入れてますね。 이날 일본 경유 호놀룰루행 비행기에는 50명의 승객이 탔고 이 중 30명 정도가 일본으로 가는 승객이었습니다. 모두 일본인이거나 유학생, 주재원 등 재류 카드가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승객은 공항에서 특별 입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체류 경력, 그리고 2주 동안 격리될 장소와 그곳에 가는 방법 등을 묻는 서류입니다. こういった地域に滞在されている方はフォローアップセンターからかかってくるんですけど、ここに行ってなければフォローアップセンターからかかってこないので、ただ自分で熱だとかそういったのを測って体調を確認しててほしいです。あとあるんですけども、空港内にね、エアポートレストハウス、市内のホテルを予約しちゃダメですか？そこまで公共交通機関使っちゃダメなので、歩いていくかレンタカー借りるしかないです。なるほど。それからここ出ればレンタカーを借りるとか車で行くのか、それ確認してくれますか？どなたがいらっしゃって一緒に行けない。もうこんだけでこんなになっちゃってるから、人員足りないということ。足りないいけないので、自分でアレンジしてもらうしかないんですよ。 한국과 달리 실효성이 의심되는 일본의 입국 검역 절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PD특파원 이호경입니다. 네, 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한중 입국 제한이라는 초강수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거 실효성이 있겠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이유가 국경 봉쇄라는 이 초강수 정책 이 자체가 이미 크루즈선 사태로 다 뚫린 지 오래거든요. 여기다가 일본 내에서 2차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물론 한국 지금 코로나19 심하고 한국 말고도 뭐 이란도 있고 이란도 심하고 뭐 이탈리아도 심하고 미국도 심해지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한테 대한민국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제한 입국? 사실 이제 환자 숫자라만 보면 이미 벌써 이란, 이탈리아가 우리를 추월했죠. 그리고 요즘 유럽 국가 중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 환자가 1,000명이 넘는 국가가 나와요. 네. 그럼 이런 모든 국가가 일본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일본의 조치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이번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 심리적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조식 PD 특파원,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어제 오후 4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우선 5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동 제한 조처의 발동 근거도 생겨서 특정 지역에 강력한 봉쇄 조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동안 미진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규모 검사 시행입니다. 한 달 내에 500만 명을 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한 지역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11일 뉴욕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뉴로셀 지역에서 1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뉴욕주는 이곳을 봉쇄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도심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였는데요. 그 밖에도 지난 수요일에는 선수 한 명의 확진으로 생중계 중이던 NBA 농구 경기가 취소됐고 미국 대선 후보들의 유세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신속한 검사에 실패하면서 확산의 초기 고삐를 잡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조지아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벤틀리 씨. 5일째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Didn't look good for a while. It's been a hard road.
충격적이게도 그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집으로 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They asked me if I'd been out of the country, if I'd been to China,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I told them no. So they said, well, the flu's coming back negative, so it don't mean you don't have the flu. They're just not 100%, so we're just going to send you home.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는 무려 3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려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Only when I wrote the article and I got in touch with the governor's office and the hospital to talk about it, then I was offered testing and I was actually given a coronavirus tes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모든 미국 국민들은 원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Anybody that wants a test can get a test. That's anybody right now and yesterday. Anybody that needs a test gets a test. They're there. They have the tests. And the tests are beautiful.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진단 키트가 부족했습니다. 정부의 인증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긴밀히 협조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생긴 일입니다. I think it's a combination in this case of bureaucracy. I think the bigger failing, frankly, is more of our inability to respond to that news. Mistakes will happen in an outbreak. South Korea tested 4,000 people for every million persons in its population. Italy in the blue bar. 미국의 100만 명당 검사 인원은 고작 26명. 턱없이 낮은 검사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 의회의 질타는 이어집니다. There were no tests. Zero. He said this in front of some of you at a public hearing, at a press conference. And I saw no one step up and say, no, the president wasn't correct.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진단을 통한 초기 방역보다는 확진자의 수를 축소 발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I would rather, because I like the numbers being where they are, I don't need to have the numbers double because of one ship. That wasn't our fault.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은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부터입니다. 지난 9일 주가가 사상 최악으로 폭락하자 급여세 면제 등 1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The president seems to be more worried about the health of the big banks than the health of Americans. It seems that the president is more eager to help the oil companies than help the person who lost his job because of corona.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코로나 검사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Which will bring additionally 1.4 million tests on board next week and 5 million within a month. I doubt we'll need anywhere near that. 하지만 미비한 의료보험 체계와 추방 위협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이민자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충고합니다. So I do think that the expense around testing concerns that some of our vulnerable populations, whether it's undocumented citizens or homeless or others have in terms of accessing health care, are going to be exposed in this outbreak. They need to be able to interact with their health system. So that'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moving forward.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서 방역보다는 정치를 앞세웠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충격요법으로 보입니다. 확산이냐 통제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PD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의 추이를 좀 보면 확진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감염 속도가 빨라진 건지 아니면 그만큼 검사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네, 뭐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퍼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코로나19처럼 전염력이 높은 질환을 아무런 차단 없이 가만히 놔두면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단순히 배수가 아니라 이제 거듭 제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검사도 굉장히 하지 못했죠. 그래서 초기에 환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많아지고 나서야 이 환자들이 인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보면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일단 미국 사람들이 감기 같은 거 절대 병원 안 가고요. 네. 지금 검사를 절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 검사를. 네, 그래서 제가 가족한테 전화해 보니까 네. 가족이 지금 이 상황이 9월 1일 테러 있었죠. 네. 그 9월 1일 테러보다 더 무섭다고 지금 정도예요? 하더라고요. 네. 누가 걸렸는지, 몇 명 걸렸는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검사 제대로 안 돼 있고 한국만큼 좀 되려면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염병이 시작될 초기쯤에 네. 이거를 그냥 독감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고 나니까 바로 유럽발 여행 제한을 선택을 했죠. 별로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죠. 네. 대통령은 분명히 위기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악화된다면 아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그다음에 이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서 경기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럼 아마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크게 떨어졌던 증시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마스크 대란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타이완인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건지 현지 교민이 직접 취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0일 기준 타이완의 확진자 수는 45명입니다. 이곳의 하루도 마스크 구하기로 시작됩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앞에는 100m는 좋게 돼 보일 만큼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약국의 내부도 북새통이긴 마찬가지. 마스크 구입에 성공한 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你是今天有等排队排多久的时间？我排大概30分钟，20分钟到30分钟吧。 타이완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마스크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장당 약 200원. 일주일에 성인은 3장, 아동은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해봤습니다. 我要买口罩。你的号码是单号的，要礼拜3才能够领哦。今天不行吗？今天不行，要礼拜3号，因为它最后一码是5号，是135跟礼拜天才可以领。哦，那就是礼拜3，明天就可以来拿。 明天再来。OK， 好，谢谢。 차잉원 정부는 1월 21일 타이완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자 사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을 들여 마스크 생산 설비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가 마스크를 전량 수매하여 사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마스크 생산에는 교도소의 재소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제 타이완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我们好像找到了肯定自己的方向，就因为这小小的口罩，让我们得到不止对社会一份回馈。 更让我们心里面因为这个口罩得到对自己的肯定。 현재 타이완에서 마스크를 파는 약국은 전국에 6천여 곳. 이곳에 매일 200세트씩 정부로부터 마스크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其实说够，其实永远都没有够的一天。但是现在200份的口罩给台湾民众使用，已经是足够让应付现在的恐慌的状态。然后，其实之后如果政府的产量再增加的话，片数的话一定会再更上来。 전날 사지 못한 마스크를 다시 구매해봤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약국 앞은 벌써 장사진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살 수 있을까?
오전 9시 30분 드디어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15块是3片嘛，对不对？对。약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안에는 3장의 마스크가 들어있고요. 다음 마스크를 구매를 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스크는 3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미처 사지 못한 시민들도 속출했는데요. 没有口罩了。像你们是几点？9点半。9点半。哎，网络怎么写10点？9点半。9点半开始。9点半开始啊。今天大人都没有买到，只买到小朋友。是吗？为什么今天买不到？因为太晚来了。因为我们就算上班族要来买，也都是只能利用这是上班的空档。那这礼拜没有买到，那怎么办？下礼拜怎么过？就明天开始好像会有线上可以购买。 대만은 10일 아침 9시부터 국민의료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스크 사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가 남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앱은 도농 간의 마스크 수요 차이를 줄이고 제때 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안됐다고 합니다. 마스크 사전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그런지 접속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날 접속은 6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目前我觉得这个是对民众来讲比较方便的一种方法，因为至少买得到嘛口罩。当然我相信政府还是希望说能够给更便民的一种方式啦。 우리는 이 마스크 오브제 시행하고 있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앱으로 살 수 있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데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마스크 오브제 아직 동참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대신 마스크 안 싸기 운동하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면 마스크 제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뭐 완전 들어오지면 오브제 뭐 사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쓸 예정이에요. 진짜 필요한 분들 좀 이렇게 살 수 있게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저도 생각이 존슨 들더라고요. 씨 얘기가 정말 고마운데 사실은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료기관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마스크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장의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 공급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료기관처럼 꼭 필요한 곳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 사이에 공포와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윤영 PD가 살펴봤습니다. 호주 전역이 휴지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지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휴지를 차지하려는 사람들 간에는 난투극과 흉기 난동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불안해진 사람들이 몰려들자 대형마트들은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해 보았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품절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휴지 사재기가 벌어진 것일까? 이유는 SNS에 퍼진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화장지 수입이 중단된다는 소문인데 일본 정부가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휴지 생산량이 충분한 호주에서도 빈 진열대 사진이 SNS에 떠돌며 사람들을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보다 늘어난 인터넷 사용 탓에 코로나19는 최초의 인포데믹 바이러스로 꼽힙니다. We're not just fighting an epidemic, we're fighting an infodemic. Fake news spreads faster and more easily than this virus and is just as dangerous. 인포데믹은 다양하게 세상을 위협합니다. 영국의 한 유튜버는 코로나19의 원인이 5G 기술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 파장을 일으켰고 스페인의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인 노부부가 도망치려다
얼굴에 생긴 마스크 모양의 선텐 자국 때문에 발각되었다는 뉴스는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노부부의 사진을 합성한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한 TV쇼 진행자는 성분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며 관련 제품을 13만 명에게 판매했습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에서는 소의 분뇨로 목욕하는 코로나19 예방법이 유행하기도 했고, 이란에서는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소독해준다는 루머를 믿고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3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WHO는 공식 사이트에 각종 치료법과 예방법의 진위 여부를 게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코로나19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우선 노출시키고 허위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정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다음은 이 발원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류종훈 PD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제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면서 외부 유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죠? 네, 중국은 신규 확진자의 증가 추이로만 보면 완연한 진정 국면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등 주요 발병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공항에 따로 통로를 만들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등 바이러스 재확산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하면서 봉쇄 조치가 해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우한 봉쇄가 해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하면서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12,000명이 넘게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3,600여 명이 중증인 것도 현실입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여전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중국의 현황을 취재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우한이 봉쇄된 지 50여일째. 제작진은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방치되어 흩어져 있는 공사 자재가 그동안 멈췄던 중국 경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이달 초부터입니다. 现在正在这个做施工前的一系列的准备工作，一个呢是这个现场的所有的这个隔离设施，还有做一个好多那个政府要求的一系列的这个文件，所以前期的这个工作呢也很忙。 인근의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선 부분적으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각자의 고향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농민공들이 미뤄뒀던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应该干活啊，心里着急。这是天暖和了，老在这待着不行啊，不挣钱是吧？不挣钱，心里有个底啊，生活有保障了。 중국 정부는 업무 재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줄이 길어지고 시장의 상점들은 문을 열거나 열 준비를 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华南携程批发市场，大部分铺面它是已经开门营业了，但是顾客还是挺少的。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这个都是送到家里去。你们辛苦了，你们辛苦。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중국 언론들은 연일 시진핑 띄우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 덕분에 바이러스를 통제했다는 선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진실은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우한의 한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소문이 나자 당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시민기자 리저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一个就是他们没有组织安排消毒，我们给第4居委会打电话，他总说消毒了，其实就是拿了一个笔在上面勾了一下，然后我们都没有闻到消毒的味道。 리저와 역시 곧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많은 시민 기자들의 마지막과 동일합니다. 비어있던 거리에 사람과 차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축배를 들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료보다 감추는 게 우선이었던 공무원들. 가혹한 통제 속에 사라진 사람들. 불신을 자초한 투명하지 못한 통계. 시민들을 가두면 된다는 발상이 그것입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류종훈입니다. 네, 다시 팬데믹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세계적인 대유행 이 선언 이후에 폭락한 건 증시만은 아니었습니다. 유가도 요동을 쳤는데요. 직격탄을 맞은 미국 셰일 산업 관련해서는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드릴 제조 공장입니다. 셰일가스 시추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공장 가동을 시작한 후 휴스턴에서 급성장한 회사 중 한 곳입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최근 생산량을 줄이고 임금 삭감을 검토 중입니다. Draconian like some of the large energy service companies are in terms of cutting staff. In fact, in the last downturn, our staff came to us and said, "Look, let's reduce our salaries." 국제유가 폭락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시추 활동이 위축됐고 그만큼 드릴 수요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셰일 석유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다음 달 가동 중인 유정중 2곳을 닫기로 했습니다. 셰일 석유업체 파슬리 에너지 역시 채굴 장비 가동수를 15개에서 1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원유를 생산하면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If that low price continues and if producers as a result curtail their investments by a similar ratio, we will likely see production drop by about over 1 million barrels per day. 증시에서도 셰일 석유업체들의 주가가 수익 하락과 파산 위험을 반영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이번 주 초 유가 폭락 이후 주가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셰일 업계의 근심은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국한해 확산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이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는 곧바로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유가 폭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The coronaviru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il demand, which is coming on top of already abundantly supplied. 산유국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졌습니다. 지난 4일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석유 생산량 감축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가 틀어졌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30% 가깝게 늘리겠다고 밝히며 유가 전쟁을 선언해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 감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의지를 굽히지 않아 유가 급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손해를 감수하며 유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셰일 산업에 일격을 가하려는 속셈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셰일 업체들이 유가 하락 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격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I suspect that it's true those who have said that Russia sees this as a way to both discipline America.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저감측에 고압의 액체를 분사해 원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하루에 1,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기존의 원유나 가스 시추에 비해 제조 원가가 높습니다.
In shale, those wells, the output decreases quite rapidly in a matter of months or years. And so these producers have to keep producing and keep investing in new well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and keep it constant. 이곳 월가의 전문가들은 셰일 산업이 제조 원가를 감당하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초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달러에 머물거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 셰일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원유 수요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유가 급락이란 악재까지 직면해 셰일 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셰일 원유와 관련해 자원 개발 업체의 절반이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번 유가 급락 사태가 예전 어느 때보다 미국 경제에 부정적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석유 순소비국이었던 미국이 생산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락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1991년 걸프전 이후 유가 급락 사태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철우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WHO의 팬데믹 선언이겠죠? 네, 그렇죠. 이번에 이 WHO의 이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은요,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인데요. 인수 공통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이번에 처음 이 팬데믹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 속도를 보면요, 마치 신종플루가 확산하던 모습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코로나19와 신종플루의 확산 이 양상, 첫 확진 환자가 나오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팬데믹 조짐이 뚜렷해졌죠. 이 신종플루는 500일 기간 동안 이 감염자 수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WHO가 환자 집계 자체를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7억에서 14억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보고 있고요. 사망자가 무려 18,49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질환 간에는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백신도 있었고 항바이러스제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항바이러스제도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약물이 개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지키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네. 또 이번 WHO 선언을 두고 너무 늦장 대응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 WHO 사무총장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청원 쌓일 때 그 사무총장 그님을 당장 사퇴하라. 네. 근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그거 서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WHO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말 대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네, 사실 뭐 WHO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가장 공인되어 있는 전문적인 이 보건의료 기구가 되겠죠. 이런 곳이라면 한 발 앞서서 유행을 좀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대응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나 국가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고도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 상황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언을 하지 않다가 이제 뭐 유럽, 북미 이쪽에서 환자가 많아지니까 그제서야 팬데믹 선언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WHO가 늑장 대응을 한 원인에는 중국 눈치 보기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미국이 WHO의 지원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과 같은 이 큰 손으로부터 자발적 기여금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이 중국은 2017년 이후에 이 WHO에 기부한 금액이 현재까지 약 10조 원을 이르러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다른 기사를 봤는데 WHO 사무총장이 전 세계가 중국에 빚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이런 사태 대처를
코로나19 사태를 제출을 잘했다 계속 폭풍 칭찬하길래 이거 뭐지 했는데 어쩐지 무슨 이유가 있었네요. 초기 대응 실패 얘기가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WHO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번 팬데믹 선언 이후에 여행이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점점 더 늘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유럽발 입국 금지를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을 중단해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쿠웨이트는요, 아예 모든 항공기를 올스톱 시키기도 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변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탈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베니아 정도만 국경을 봉쇄했었는데 이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체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출국까지 금지했거든요. 여기다가 덴마크도 한 달 동안 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슨 감기도 아니고 살짝 열난 것도 아니고 전염이 엄청 강한 병이잖아요. 네. 금방 퍼지니까 이 국가 간의 이동 막는 게 조금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경을 막으면요, 이 전염병의 발현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WHO에서는 팬데믹 선언을 했거든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나라에 이미 벌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계 내에서는 개별 국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방역에 집중하는 시점인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개인의 활동 중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이 부정적 영향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의료 체계의 지원, 특히 진단에 대한 부분이 꽤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는 치명률이 한 7, 8% 되죠.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존슨 씨,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요? 네. 그쪽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들었는데 그리고 뭐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보다 이 검사를 빨리 공격적으로 잘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뭐 인구의 구조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은, 진단되지 않은 환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경증 환자, 무증상자까지도 다 검사를 해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확진자의 규모는 꽤 크지만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열심히 하는 게 전체 규모는 커 보이지만 환자들이 일찍 찾아내고 전파를 차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방송 전에 크리스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기적같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게 뭐 단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쓸 마스크를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는 이런 동화 같은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라면 꼭 다 함께 같이 이겨내는 그날이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